안녕하십니까. 상상진화의 박정근 차장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드밴스드 기반의 철골 자동화 모델링 도구인 스틸박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일단 어드밴스드 관련된 특징 두 가지 정도 꼽아서 저희 스틸박스가 개발된 배경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된 시간 동안 소규모 공장을 제가 직접 데모를 통해서 만들어 가면서 스틸박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의 BIM 제품군 중에 철골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BIM 제품군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한 객체를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장점은 그러한 이유에서 철골 상세 BIM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뒤에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철골 상세랑 그 다음에 이제 철골 접합까지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드밴스드 관련해서 제가 어떤 게 제일 장점이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제일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을 통한 도면 작성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일단 이 BIM 도구 분야 자체가 철골 쪽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도면의 수준이 어셈블리 도면이라던가 단품 도면이라던가 제작 도면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델을 빨리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했던 거고 그 프로그램이 스틸박스가 되겠습니다. 스틸박스라는 걸 만든 이유는 어드밴스 스틸의 가장 큰 장점인 도면화 부분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모를 바로 제가 시연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틸박스에 대해서요. 자, 지금 제가 이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세팅을 했어요. 아예 지금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스틸박스 정도 세팅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스틸박스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드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X축 간격, Y축 간격, 그 다음에 BIM 객체, 그러니까 3D니까 당연히 레벨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레벨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버튼 간단하게 제가 누르면 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3차원의 그리드가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 기반으로 이 스틸박스는 어떤 설계 진행을 돕게 되는데 자, 이 그리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리드 보시면 여기 보시면 X1, Y1 이런 좌표가 있어요. 좌표가 전부 다 있죠. 이 그리드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 같은 곳에 기둥이라던가 각종 부재를 배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1베이, 2베이, 3베이, 4베이 이런 식으로 그리드의 포인트와 베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작성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드가 완성이 되면 다음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재 관련된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컬럼 벌써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컬럼 제가 메인 컬럼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 유형은 저희 국내에서 사용되는 H형광의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저는 여기서 294의 200 사이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바로 뒷단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컬럼이 위치해야 할 그리드 포인트에 자동으로 컬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부재를 바꿀 경우 이렇게 바꾸시면 즉석해서 해당 내용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원래대로 294의 200 사이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틸박스의 특징 하나만 정리를 하면 준비된 이런 콤보 박스라던가 타입을 바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뒷단의 도면에 즉시 반영이 된다. 그리고 UI의 어떠한 값들을 바꾸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즉각해서 도면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아까 제가 그리드의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을 하나 지금 만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떤 걸 제가 지금 해볼 거냐면 자, 위에서 보시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게 4베이겠죠? 4베이 4베이 쪽에 중 2층 그러니까 사무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하려면 자, 이쪽 포인트에 기둥 추가적으로 배치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Y3, X4 그 다음에 X4에 Y2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스틸박스 UI에서 해당 기둥 사이즈 고르시고 저는 200에 200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좌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중 2층에 사용될 기둥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지붕 할 건데요. 지붕 마루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50에 125 사이즈 골라줄 거고 메인 컬럼에서 일정 높이 위에 떠 있는 수평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는 여기 1550 세팅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거 보시는 것처럼 자, 베이 개념으로 이미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객체는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제작 도면이라던가 어셈블리 도면이라던가 디테일한 수준의 도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너프하게 막 하나로 모델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베이 개념으로 절단을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본은 조금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500에 200 정도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잘 볼 수 있게 잠깐 바꾸겠습니다. 보시면 지붕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로 분할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분할된 이유는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운송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구조상의 문제,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국내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자주 분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UI가 스틸박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분할 간격을 2000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 바로 도면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다시 15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UI라던가 콤보박스 이런 것들을 선택이나 변경을 하면 즉시 바뀐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붕 첨화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50에 125 정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 첨화보 설정된 거 한번 디테일 보시면 지붕보의 연장선상에 첨화보가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컬럼의 바깥 부분에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실무에 맞게 지금 계속 작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참고 절단 길이 T 사이즈인 건데 이 길이는 어떤 거에 사용이 되냐면 실제 철근을 제작하시는 제작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철근의 그 짜투리를 최소화해야 이윤이 더 남겠죠. 그래서 그런 짜투리를 덜 남기기 위한 참고 길이입니다. 실제 그러한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길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250에 125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할 간격을 부재 사이즈 간격을 재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실제 작성된 상황도 지붕부의 맨 윗단 그 다음에 회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UI라던가 제공해주는 참고 값들이 실제 실무에 필요한 값들과 UI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더 필요한 정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펄인 넘어가겠습니다. 펄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100에 50 사이즈 골라줄 거고요. 이거는 작성된 모습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펄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간격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펄인의 간격, 그 다음에 마지막 펄인과 마지막 펄인 전의 간격, 이렇게 세 군데의 펄인의 간격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Z값 또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펄인을 작성을 하실 때 이 네 가지 정도의 값을 UI에 담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수평부재 넘어가겠습니다. 수평부재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위치한 수평부재 같은 경우에는 높이 값을 가지고 수평부재를 작성하는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단과 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상단과 하단의 의미는 자, 이 모델을 위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위쪽 메인 컬럼 부분이 상단,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메인 컬럼 부분이 하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모델을 위에서 보는 게 거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잠깐 보기 좋게 돌릴 거고요. 상단 1베이 쪽에 7900 높이에 수평부재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에 100짜리 고를 거고 7900 높이, 그 다음에 좌측과 우측은 분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작성 누르면 자 상단 부분은 이쪽이죠. 이렇게 작성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하단 쪽에도 넣어 주겠습니다. 하단 쪽에도 1베이 쪽에 있고 그냥 복사만 누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의 상단과 하단이 같은 프레임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복사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 눌러 주시면 보신 것처럼 자 하단 쪽에도 7900 높이의 프레임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부재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를 사용한 수평부재 작성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4베이 부분, 이 부분에 중2층 사무실을 제가 만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평부재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 4베이 쪽에 X축과 Y축으로 수평부재를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이용한 수평부재 배치, 그러니까 X축이면 당연히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종류는 사무실이 위치할 거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걸 쓰겠습니다. 294에 200 정도 골라줄 거고요. 이거는 분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베이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 똑같이 두껍게 294에 200 정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할할 거고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위치예요. 이렇게 이쪽에 안 됐네요. 자 그러면 분할된 자 프레임이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프레임 좀 이렇게 둘러 주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두껍지 않은 프레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에 200 사이즈로 할 거고요. Y축이니까 저쪽 되겠네요. X1쪽이 되겠네요. 지금 생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X축 방향도 자, 분할하지 않고 200에 200 정도. 이거는 베이 1, 2, 3. 맨 위쪽에 베이 1, 2, 3. 클릭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겉어 스플라이스를 지금 저렇게 분할로 해서 다 지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네.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분할하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접합할 때는 이 분할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의 차이가 또 그 접합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저런 스플라이스 포인트가 겉어나 컬럼 같은 경우 그 스플라이스 포인트의 간섭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EPC사들에서 그 스플라이스 포인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거 보면은 겉어에 스플라이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분할을 통해서요. 네네. 그럼 기둥 같은 경우도 그럼 분할이 가능할까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되어 있냐면, 일단은 레벨 개념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었는데, 레벨을 선택을 하면 이 그리드 개념, 그 Z축 입력하신 거 그 길이만큼 작성이 되는 거고, 이것처럼 분할을 막 상단, 하단 이렇게 기둥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그냥 스플라이스 포인트가 있다 하면은 그 그리드를 뭐 임의로 그리드를 그 기준 그리드를 만들어서 네네. 거기에 그 기점까지를 스플라이스 포인트까지로 생각하면서 컬럼을 모델링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이어서 모델링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평부재 2번 제가 작성을 하려다가 지금 아까 중단이 됐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X축하고 Y축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꺼운 거 아까 보여드렸고 일단은 제가 접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294, 200, 그 다음에 700 나누고 700, 그 다음에 X축 클릭 클릭 클릭, 그 다음에 Y축까지 294에 200. 아까 분할 제가 해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부재 사이즈 작은 걸로 해서 분할하지 않고 0에 0 이렇게, 그 다음에 X축도 똑같이 분할하지 않고 200에 200 사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붕했었는데 지붕이 없는 상태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수평 부재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직가세 작성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상단과 하단 이러한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제가 베이 개념을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1베이 쪽에 수직 가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 정도 사이즈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높이는 3970 바로 나옵니다. 여기 3970 나오면 간격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00 입력한 후에 작성 누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상단 쪽에 입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 상단부에 보시면 좌측이 분할된 수직 가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하단 쪽에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누르시면 자 좌측 분할된 부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 방향도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좌측이라고 했지만 우측으로 결정을 하시고 작성을 누르시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이 분할된 채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가세 같은 경우가 지금 필요한데요.
지분가세 같은 경우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기 때문에 지분가세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에 15, 지분보 500에 지분보는 제가 아까 500에 200 사이즈 골랐죠? 그 다음에 지분첨화보 250에 125, 그 다음에 똑같이 250에 125. 이렇게 되면 지분가세 부분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분가세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보시면, 지분가세를 그리는 그 영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영역. 이러한 영역에 지분가세를 작성을 하시겠죠? 이러한 영역이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딱 보신 후에, 스틸박스 기능에서 가세가 작성될 영역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세를 작성할 영역을 체크만 해주시면 바로 해당 영역에 지분가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디테일한 가세를 원하시는 상황이시면, 자, 보시면 지분가세 디테일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 지분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간격 옵셋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간단한 가세 작성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체크 풀렀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디테일, 그러니까 부재를 사용한 가세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디테일을 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크레인 거더입니다. 크레인 거더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제가 이 공장은 그 4베이 쪽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 거더 같은 경우에는, 자, 1베이부터 4베이까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3베이까지만 결정을 하겠습니다. 캔틸레버보 높이와 길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보의 종류는 400에 200 정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보도 400에 200, 그 다음에 횡지지보는 200에 100 사이즈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세 종류는 45에 45,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세 분할 개수는 4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주행보 간격은 5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성 버튼 누르시게 되면 1베이부터 3베이까지 크레인 거더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주행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공이라든가 설치하실 때 2베이마다 절단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2베이마다 절단해라 라는 이러한 입력값이 없어도 자동으로 2베이마다 주행보는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캔틸레버보의 끝까지 주행보가 연장되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실제 실무에 필요한 상황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가세와 주행보의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접합 같은 경우가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재 접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형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제 접합 라이브러리를 정리해서 이 스틸박스에 넣어 놨고요. 접합하는 방법은 저희가 잠시만요. 여기 이 지붕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붕보 절단부 어떻게 접합할 것인가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용자 부재 접합과 자동 부재 접합 딱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재 접합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스틸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접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저께 깔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뭘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스틸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이런 라이브러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사용상에 더
편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취소 누를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자동 부재 접합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 스틸박스에 포함된 국내 접합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부재 사이즈에 맞는 접합을 검색한 후에 자동으로 접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부재 사이즈에 맞는 접합을 찾아서 접합을 처리 진행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지붕보의 접합 부분만 딱 다 처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틸박스는 이 지붕보가 뭔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자동 접합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서부터는 지금 보시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모든 접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을 할 때요. 그래서 사용자는 계속 자동 부재 접합만 그냥 누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크레인 거더가 어떻게 붙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레인 거더 자동 부재 접합 누르시게 되면 크레인 거더 같은 경우에는 보강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틸러버와 메인 컬럼이 접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로 바로 접합을 시켜드립니다. 자, 아까 선택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 부재 위치에 보강판 위치한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베이마다 제가 분할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분할된 위치에 플레이트와 볼트로 연결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샘플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재 사이즈 결정된 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미리 혹시나 해서 만들었는데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기 네. 그럼 오토 커넥션 마지막에 보여주신 부분은 저희 네네. 레빗 2020 보면은 유사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네네. 동일한 섹션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은 어차피 스탠다드 드로잉 그 프로젝트에 네네네. 해당하는 스탠다드 드로잉 기준으로 해서 다 동일한 접합이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신기능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스틸박스에서는 벌써 다 구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유사 선택의 레빗 2020 쪽에 들어온 건 아는데 좀 작동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이미 이 어드밴스 스틸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좀 저희 스틸박스에서 자동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기준으로 동일한 멤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오토 커넥션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커넥션을 하는 이유는 설계단에서는 간섭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커넥션을 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 어드밴스 스틸이 단순히 엔지니어링 단에서 쓰는 게 아니라 샵 제작용 도면까지 샵 드로잉까지 나가는 툴이다 보니까 그 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커넥션을 반영을 해야 되는 회사라면은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모든 걸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사용자 접합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동 접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디테일만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델을 할 때 중 2층 부분에 수평 부재죠. 이걸 이쪽에는 자르지 않았고 사무실 쪽에는 제가 700씩 잘랐어요. 그래서 접합된 디테일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렇게 절단되지 않은 부재는 보시면 플레이트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쪽 잠깐 볼게요. 사무실 쪽에는 이렇게 제가 아까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된 쪽 가까이 좀 보면 자, 절단된 쪽은 실제 용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접하는 상황으로 부재가 접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여기 홀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용접 홀 이러한 디테일까지 전부 다 살려드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스틸박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잘 못하시더라도 클릭을 하고 뭐 접합 부분도 클릭해서 처리한 상황이 이 정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PT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스틸박스는 일단 한글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 최적화된 UI를 가지고 한국형 접합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3D 철골 모델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레빗 쪽에 스틸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빗 쪽에서도 스틸 기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어드밴스 스틸에서 스틸박스를 사용한다 해도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모델링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이 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레빗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지금 보시는 UI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틸박스의 UI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UI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접합까지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레빗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어드밴스 스틸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드셔 가지고 어쨌거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면화 부분, 어드밴스 스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도면화 기능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델은 저희와 같은 자동화 도구로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나 레빗으로 모델을 진행을 하셨으면 레빗에서 꼭 어드밴스 스틸로 내보내는 작업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합이라던가 철골이라던가 이런 게 100% 호환을 하기 때문에 도면화 기능을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생성한 간단한 도면 수준인 거고요. 이게 간단한 도면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 도면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만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모델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거죠.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공장 만드는 거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